뭐가 좋아서 웃는 거야 별거 아닌 말인데 네 웃음에 떨려와 내 맘이 이런 느낌 처음이야 솔직히 걱정했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어 녹음이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모르겠네. 일전에 그저께 이 아는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 형, 나 형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 작가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형 일본 걸린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근데 형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형이 확실히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나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와, 나도 근데 걔한테 걔가 그걸, 야, 데이트하면은 웬만하면 이 작가를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예전에. 근데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 그때 그때를 생각하면 난 단지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라고 내가 그런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걸 추천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몇 년, 한 7, 8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좀 아니었다라는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를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알 것 같아.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가 좋아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뭔가 단 둘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나 예전에 왜냐면 나 클럽보다는 나이트를 더 좋아했었거든. 그 나이트에서도 이 룸. 왜냐면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느낌도 있고 뭔가 좀 뭐야, 알아간다는 거 솔직히 개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알아가? 안 그런가? 아니, 나이트를 가서 뭘 알아가? 어, 알아감의 목적이 몸을 알아가는 거 아닌가? 제 얘기를 아무튼 어 터치하는 것도 용이하고 맞잖아. 아무튼 나는 오랜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저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왜 저기 이 작가를 좋아하냐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거든. 나는 어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 조금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쉽고 그 뭐랄까 이 밤 이 연애를 할 때 나는 솔직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밥캠이거든. 이 밥을 먹었을 때 뭔가 밥맛이 서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밥맛을 확인하기에 이왕 먹을 거 뭔가 좀 이 튀김이 나와도 좀 뭔가 깔끔하고 뭐 재료 이 요리 소재도 뭔가 뭐 생선도 있고 저 와규 그러니까 고기도 있고 이런 거에 서로의 어떤 취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 좋은 공간이 사실은 이자카야가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 뭐 이자카야 어디가 괜찮을지 모르겠죠. 와, 안 간 지가 이자카야를 안 간 지가 오래됐어. 어디야? 뭐 청담 이상 뭐 안 뭐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동네 이자카야도 괜찮죠. 조용히 저기 사케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술은 간바레 오토상. 그러니까 이 간바레 오토상이 오토상이 아빠예요 뜻이 아니면 오빠예요 헷갈리네. 오빠 간바레 오토상 간바레 힘내라.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뭐다? 그냥 이 케미를
이 밥 케미를 확인할 수 있고 서로한테 집중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예상 가능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가 좋은 데가 이자카야가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만약에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장소를 갈까 싶냐면 이자카야인데 이자카야인데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집에서 그냥 시켜 먹고 해 먹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귀찮아. 귀찮아. 서로의 그런 의도와 어떤 그 니즈만 확인이 된다라면 굳이 뭐 다른 데 갈 필요가 있냐. 네, 게으른 소리였고요. 어쨌든 난 예전부터 좀 분위기를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프닝 시작부터 내가 헛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 역시 내가 처음에 녹음 시작했을 때 좀 이번 에피소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른다고 했지. 아, 개인 취향 얘기가 나오네. 나는 요즘에 나도 저기 뭐야 이거를 올리면서 뭔가 내가 파고들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 그거를 집요하게 그냥 진짜 집착하듯이 좀 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쌉소리가 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난 그래서 혹여라도 이걸 듣고 있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가끔은 우리의 이런 서로의 쌉소리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은 저기 되게 여러분도 만약에 나 이거 역시 솔직히 이거 저기 뭐야 대시보드 이런 거 되게 확인 안 하거든. 댓글이 뭐가 달리고 조회수가 뭐가 달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안 봐요. 왜냐면 그런 걸 보면 내가 영향을 받을까 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되게 주기적이든 비주기적이든 나는 되도록이면 기록으로서 남기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걸로 내 존재 평가가 당하고 있는 그런 막 그런 거를 내가 그걸 되게 내가 오염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봐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라면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저기 뭐야 조금 소통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나? 소통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대화라는 것도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돼요? 안 되지? 네버 네버. 요즘에 하나 이야기하면은 오늘 나는 저기 뭐야 저기 엄마랑도 정말 좀 터놓고 오픈해가면서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 엄마한테도 그랬어. 엄마 대화의 목적을 반드시 말을 섞는데 두지 마. 갖다가 꽂아버려 그냥.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걸 우리 엄마 얘기를 했네. 그랬다는 거. 잠시만 목 한번 죽이고. 나는 좀 가족끼리도 별걸 좀 다 물어보는 편이에요. 나 아직도 내 조부모님도 계시니까 조부모님한테도 어떤 그런 지혜의 말씀 인생 선배로서 난 가끔씩 물어봐.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그저껜가 엄마한테라면, 엄마는 근데 진짜 내가 사람으로서 궁금한데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고 하면 진짜 엄마들은 대답이 똑같은가? 가족. 음, 가족이 잘 됐으면 하는 거, 건강했으면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교환을 할 때 단지 이제 가족이라는 그런 포지션에 갇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좀 관계가 업데이트 돼 간다? 라는 느낌을 내가 가질 때가 있어. 요 며칠 붙잡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난 이런 거 같아. 원본이 더럽혀진 채로도 굴러가는 거. 내 전공이 사실 행정학이거든. What's your major? My major is public administration. 근데 보세요. 어떤 공공정책과 행정을 다루고 그걸 집행하고 공적 서비스를 다루는 일을 목표로 했었는데 내가 지금 BDSM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난 더럽혀졌어. 어떡해? 어떡하냐? 그래서 잠깐 그 일본어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영어를 했으니까. 喉の奥はまだ揺れてるでしょ。どこのくしてゼロでした。 이 작가 얘기가 나와서 영어만 하면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일본어도 해봤어. 혹시 이거 듣고 있는 글로벌 친구들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Hello World. 요즘에 근데 제가 외국어로 한동안 저기 뭐 컨텐츠를 찌그려 봤다가 안 올라오죠. 요즘에 이 필이 안 올라오더라고. 이것도 다 한때가 있는 것 같아. 이 내 안에 꿀렁임이 있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찾아오거든. 이게 난 예전에 없애려고 했었어. 내 안에 이런 어떤 내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막 그걸 지켜보는 뭐 너 여러분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우리 친구 아니잖아. 그치? 누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듣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것 같아. 내가 추구하는. 특히 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어떤 모습을 추구했었던 것 같고, but 도시대 이거를 이게 단순히 결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었어. 완벽주의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 순환 논리 같은 건데 완벽주의가 문제다. 완벽주의를 해결하면 된다. 이딴 식이 어떤 우리의 어떤 존재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 결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역시나 오늘 쌉 소리가 상당히 길어지는데. 네. 요즘에 내 안에서
붙잡고 있었던 어떤 화두가 내 원본이 이렇게 더럽혀진 채로도 굴러가는 게 산다는 게 아닐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그냥 반말할까? 너 혹시 더러워졌냐?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지. 그게 실수가 됐든 본의 아니게든. 그러면 사는 게 저주스럽게 느껴지고 내 안에 뭔가 판사가 튀어나와서 나를 판결을 해. 너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 과거를 극복하거나 치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난 꼭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과거에 묶여있는 기분이 들더라고. 내가 지금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난 그거보다는 되도록 과거를 내 현재로 데려온다. 내 과거를 없던 걸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없애? 요즘 같은 세상에 지울 수 있어요? 근데 극복을 한다? 그럼 계속 과거에 붙잡혀 살지? 과거에 붙잡혀 살면 어떻게 돼? 내가 내 지금 현재는 그 과거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생각까지. 그래서 과거를 내 현재로 데려온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뭐 오늘 이런 머릿속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돌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야, 뭐 친구가 물어봤다고 쳐. 야, 너 쟤 왜 만나? 근데 이럴 때 막 좋으니까 만나지. 라고 쉽게 그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싫어지면 헤어지겠네? 좋으니까 만나면 싫어지면 헤어지겠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너 쟤 왜 만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처럼 이런 거 걔는 안 물어봐서 이게 좋으니까 만나지 보다 더 나은 대답인 것 같아. 자,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 모습. 이 발음을 했을 때 뭔가 단어가 좀 난 좀 귀엽더라. 모습, 모습. 그래서 GPT한테 야 모습이라는 단어의 이 기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얘가 짜르륵 말을 해줘. 첫째, 생김새, 외형의 스냅샷, 즉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 둘째,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나 양태. 와, 말 어렵다. 행동이나 상태의 스냅샷. 겉으로 드러난 상태나 모양. 셋째, 자취나 흔적 없는데도 남아있는 스냅샷. 어떤 곳에 드러난 자취나 흔적. 근데 와, 나는 이런 데고 저기 공통점 최대 공약수가 있었어. 이거 뭐냐? 느낌 와? 스냅샷.
모습은 이게 그냥 와꾸가 아니라는 거지. 이 면상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냥 외형이 아니라 이 연속 흐름을 한번 잘라서 썰어 가지고 이 붙잡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 뜻이 뭐가 됐든 공통으로 한 프레임이 남는다는 거죠. 컷, 컷, 컷. 그래서 이걸 파보니까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지. 이 모습이라는 단어가 연속된 흐름을 잘라버리고, 두 번째 그 잘린 조각을 대표본으로 만들고, 세 번째 그 대표본을 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판단과 기억과 서사, 내러티브, 이 스토리를 만든다. 근데 그래서 모습은 항상 위험하다. 왜냐? 모습은 증거처럼 보이는 편집본이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데, 사람 겉모습 보고 모른다, 이 말의 이 정체가 이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겉모습이 지고 있는 말과 행동이 이게 사실이든 구라든 꾸며냈든 아니든 그 장면 자체가,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 자체가 연속되지 않는 절단된 단 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단 한 프레임에. 어, 잠시만. 얼음이 녹나? 그것 때문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인지 프레임 자체가 컷 단위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모르지. 시간은 연속적인데 그 연속 흐름을 쪼개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만나고 났을 때 이게 이씨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느끼는 감정 뭐다? 배신감. 젠장. 내가 지난 시간까지 관중성 모드, 착한 모드, 심지어 우리 돈돈이 뿌 얘기까지 말을 했었는데, 와 벌써 에피소드가 4예요. 와. 이것들을 제가 지금 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글라스가 있고, 이 얼음이 동동 띄워져 있고, 에반 윌리엄스라는 이 위스키에 이 한 잔 말아드릴 테니까 목구멍에 시원하게 털어 넣으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 뭔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관계 두 운영체제가 이제 현장과 후처리, 이 현장, 이 런타임, 이건 지금 여기서 서로의 반응을 살아있는 흐름으로 처리하는 모드. 이때는 서로가 주고받든지 말든지 꽂아 넣든지 박아버리든지 박히든지, 이 대화나 욕망과 방향과 미세한 기류가 그때그때 소환되는데, 이 현장 모드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 안과 밖의 문제인데, 현장 아니냐 밖인데, 이건 현장 밖이거든. 이 현장 밖의 모드는 뭐냐, 이제 후철이다. 스냅샷과 이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이건 뭔가 이 지금을 살리고 있는, 이 지금 이 현장에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기록,
증거나 컷을 남기면서 이 정산을 준비하는 모드입니다. 이 회수, 정당화 요구. 지난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스위치가 켜지냐에 따라서 같은 말과 같은 행동도 의미가 바뀝니다. 내가 너무 단정돼 있는 것 같은가?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하지 않으면 계속 죽은 채로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덜거리거나 빈정거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원래 세상은 이렇다라고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산다라는 거. 자, 야, 나 담배 만지네? 그래도 그 이종 담배 땡기는데 좀 이따 배우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말을 섞고 있더라도 그게 뭔가 이제 교감, 교류 뭐 거창하지 않아도 뭐야 이거 뭔가 느낌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자료 수집처럼 되고 뭔가 제공한다는 거, 잘해준다는 거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호의가 그냥 선물이 아니라 거래의 원가가 된다라는 거. 그게 이 후처리 모드, 현장 바깥에 있는 모드라는 거. 도움도 섭도 이도저도 아닌 모드라는 거. 근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걸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 원인은 뭐다? 비보장, 즉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였어. 뭐야, 가스 터지나? 안돼, 가스 소리가 나. 이 보장이 안 되는 순간 거슬리네. 이 가스가 흐르는 소리에 귀가 잘 들리나? 보장이 안 되는 순간, 이 불확실한 순간이 이 관계에서 여러 개의 형태가 있어요. 이 거절, 반응이 없는 거, 무반응, 애매하고 뭔가 익식하고, 그리고 오해, 뭐 의도를 왜곡하고, 그리고 손실, 뭔가 줬는데 안 돌아와, 그리고 흔들려, 관계에서 뭔가 불편함과 불안정함이 느껴지고. 근데 이걸 못 견디면 뇌가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첫째로 확정된 행동만 고르기. 그러니까 딱히 거절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절될 수가 없는 안전한 액션을 취하는 거죠. 두 번째, 나중 회수 루트 열기, 정산 가능성의 문제니까 이거 안 되면 뭐 받아내야지. 그런데 이 비보장을 견디는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 현재가 지금 이 순간이 런타임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후처리로 꺾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이거더라고. 이게 그냥 거절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던 거야. 자꾸 뭔가 왜 거절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런 프레임이나 담론이 형성되지라고 봤을 때 이게 문제가, 하여튼 이 연애가 되냐 안 되냐로 압축해서 그랬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거절이라는 건 왜 불확실성의 한 사례일 뿐이고, 근데 정작 그 원흉, 그 본체는 도무지 확정이 안 되는 상태 자체에 있더라. 불확실성에 있더라.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게 되지 뭐. 야, 뭐 내가 호의가 계속 됐더니 자꾸 권리로 보이나 보지? 이제부터 내가 달라질게 라거나, 아니 뭐 내 착한 게 안 먹혀, 뭐 안 먹히니까 이제 나쁘게 가야겠다라는 거. No more Mr. Nice Guy 같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사실 해결이 아니라 버튼 갈아 끼우기, 외적인 코스튬 플레이, 폼 바꾸기에 불과하더라. 왜냐, 둘 다 결국엔 비보장 회피 엔진을 공유하더라. 불확실성 회피 엔진을 공유하더라. 착한 모드로 갔을 때는 뭐 안전하게 주죠. 뭐 거절하기가 애매한 행동, 뭐 어떤 도덕적인 방패, 뭐 회수 가능성 이런 걸로 확정 비슷한 것을 만들고, 네, 반대로 자기 안에서 이런 나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건 뭐가 되냐면은 안전하게 안 주기가 되는데, 이때는 뭐 거리를 둔다거나 뭐 어떤 결핍을 자극한다거나 어떤 무심함, 뭐 어떤 쿨함 이런 걸로 이 상대가 오게 설계해서 반응을 받아내는 게 그 심리가 있더라라고 하면 또 단정이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역으로 회수하는 거. 근데 이 공통점은 현장에 이 순간에 이 지금 현장, 그러니까 자꾸 노동 뛰는 거 같네. 이 현장에 이 순간 이 지금에 들어가서 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를 살지 않고 결과를 후처리로 통제하는 자리. 즉 내가 착한 모드를 쓰든 나쁜 모드를 쓰든 이 상태에 있다라면 똑같이 관중석 모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착한 모드나 나쁜 모드나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자꾸 아까 말했던 이 스냅샷처럼 좋은 것만 준다라거나 나쁜 것만 준다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려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뭐 책임 없이 말하면 이율배반이고, 내가 보는 원리적으로 측면에서 말을 하면 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지. 즉 그러니까 겉모습은 흉내내고 바꿀 수도 있는데 엔진이 그대로라는 거는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그런 데이터들과 연결해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렇게 되면 결과가 뭘까 한번 추론을 해봤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호의가 아니라 이 통제나 채무감, 이 압박으로 읽히니까 우리가 끌림이 죽는다는 건데, 뭐 끌림이 꼬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냄새가 난다라는 거지. 정산해야 되나? 내가 비쳤나? 이거 외상 졌나? 이런 느낌.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돌파하느냐, 해결하느냐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역시 불확실성이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불확실성을 극복한다라는 이 확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뭐 이걸 확정짓고 싶다,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는 누구가 됐든 그런 거는 생길 수가 있지. 근데 그거를 이 불확실성을 이 완벽한 확실함으로 바꾼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 현재를 후처리로 바꿔서 이 확정 비슷한 걸 만든다. 번역을 하면 머릿속으로 쌓아두고 자기 나름의 외상장부를 깐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이 어떤 노동 같은 이 현장은 뭘까라는 걸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내 욕망이나 의도나 방향, 이거를 이 테이블 위에서 올려놓는 거야. 근데 이 결과가 언제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두는 거지. 하지만 나는 그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거. 자, 봅시다. 나도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뭔가 저기 뭐야 저기저기 해가지고 올리잖아. 근데 머릿속에서 뭐 이거 몇 명이 볼까, 저기 볼까, 막 이렇게 할까? 그럼 내가 몰라 알 수가 없어. 누가 볼지도 몰라.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이건 동시에 이 전체 내용이 내가 봤던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괜찮았던 거라는 거를 내 나름대로 정리하는 건데, 난 이게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 즉 이게 완벽한 정답일 수가 없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뭐 외부 이 청자들의 반응이든 아니면 내가 이 작성해 놓은 이 스크립트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돌아가는 화두로 돌아가. 이 원본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채로 그래도 굴러가는 게 낫지 않나?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이건 연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성을 대하냐의 문제였어. 솔직히 나도 이거 정리 잘 안 돼. 근데 깨림직한 게 있어서 뭔가 열받는 게 있어서 좀 지금까지도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정태현이었습니다.